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지.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장기간 외도의 4가지 유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캔디 전 남편과 엘레강스 찐님의 배우자의 경우 외도 기간이 각각 5년, 4년으로 매우 길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알고 봤더니 15년, 14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뭐 거의 부부 사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 제가 박살 관련된 유튜브에서 마누라인 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근래 외도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심지어는 20년, 그리고 평생 바람핀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분들에게는 지금 그거는 완전 가상세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간 외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캔디님이랑 찌는 그나마 촉이 좋았던 거네요. 4년, 5년 만에 알아냈으니까. 촉 좋은 거 아닙니다. 촉이 좋았으면 4개월 만에 알았어야죠. 이게 무슨 5년, 10년이 바보 멍청이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갈등, 회피형 외도. 네, 결혼 생활에 갈등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로 그 부부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실망하게 되면은 직접 보통 남자들은 넌 이래서 안 돼, 저렇게 안 돼,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결혼 초기에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첫 아이 출산 직후 아이를 낳고 나면은 아무래도 섹스도 거의 못하게 되고 엄마들 같은 경우, 아내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온통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 오롯이 충만한 스타일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누군가의 애정이 필요하거나 그 와이프의 사랑으로 조금 잘 살았다는 경우에는 관심하고 사랑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섹스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차이도 솔직히 많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사랑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고쳐서 본인들의 사이가 좋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고 그냥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도 배우자가 기가 약해서 그렇죠. 기가 약한 거죠. 기가 약해서 본인의 그 요구사항을 마음껏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해소를 하는 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갈등 사항을 덮어두고 회피하는 경우로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을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외로움 등을 느끼면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하는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불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해봤자 마찰이 일어나니까 갈등 사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간자와 같은 분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은 아주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한쪽 불만족을 한 경우에 바람피는데 사실 이거 제 경우 같아요. 갈등 회피형 외도. 남편은 제가 뭐 일방적이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에 다 맞춰줬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없었지만 한 개도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제 기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 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 이 새끼도 그렇게 기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잔잔하게 하고 애교질하고 그랬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안 통했던 거죠. 무섭게. 에이씨. 그거 보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대. 일단은 갈등 회피형이라서 조금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전 남편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요즘에 제가 자기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밀감 회피형 외도. 그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 결혼 초기에 요즘은 결혼 늦게 하니까 40대도 가능할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힘겨루기 하잖아요. 보통 끊임없이 싸우고 말다툼하고 비난하고 하는 가운데 에이씨 지금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저 복수하자 보복하자는 마음으로 발생하는 외도로 정서적인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갈등상에서 위로받을 대상자를 상관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삼각관계 야 니 말고도 나한테 누구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면서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왜냐 나는 이 아내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이거든요. 네 탓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뿌듯해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남편이 그 외도 기간 중에 휴대폰을 볼 때 살짝 각도를 틀어서 웃으면서 뿌듯해하면서 너 모르게 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우도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서로 의견이 강하고 저는 저대로 제가 강한 성격을 죽이고 다 맞추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 더 지정해 놓고 본인은 제가 자기를 대접하는 것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멘트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싸우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나는 이렇게 너한테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형 외도 아닐까. 그렇죠. 자아도취형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봤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자기 혼자 엄청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쥐가 왕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인 줄 아는 거죠. 자아도취. 아유 짜증나. 자 그럼 세 번째는 실상은 당한 건데. 세 번째는 빈둥지형 외도. 요즘에 그 빈둥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녀들 키우느라고 전쟁터 같이 바쁘고 사회생활도 정신없이 하다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뭐 회사 업무도 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니더라도 업무 역량이 되게 줄어들거든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때 가정적이던 남편이던 아니면 현모양처 스타일의 완벽한 아내들이던 특히 이때 아내분들 뭡니까? 갱년기 장애 오잖아요. 그 허무하고 그러니까 외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보통 중년 되면은 아유 각방 쓰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거의 하지 않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입에 그냥 뭐 돌덩이를 하나 묶어 다니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짜 뭐 50대 때 아저씨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편 꼬라지 보기 싫고 밥 차려주고 밥이나 처먹으라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사우나 가니까 남편이 사우나 가가지고 아줌마들하고 얘기하고 개모임하고 밥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이 이때 발생하는 경우의 외도는 정서적으로 깊이 엮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경우가 왜 많냐?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고 내 인생도 종짝 났고 힘도 없고 사회생활도 뭐 끝나가고 하는데 오빠 아니 내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젊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재산적인 부는 이루었지만 이제 더 올라갈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 설렘이 없다고요. 그때 새로운 대상을 찾아가지고 미래를 꿈꾸면서 가슴이 바운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보통 남자들이 보통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일하느라 애들이랑 소통 안 하고 케어 안 하는 사람들 자녀들도 나 몰라라 하거든요. 이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간녀를 만나고 그리고 정으로 깊게 진짜 이건 내 사랑이 늦게 찾아왔구나 하고 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외도의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근데 저도 우리 남편이 애정을 표현하고 이런데 좀 인색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뭐 그 사랑을 표현해 줬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좀 달라진 건 느꼈지만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이제 그 여자는 항상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 나이 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별을 위한 외도. 제일 나쁘죠. 이런 유형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배우자를 떠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로 표면적으로는 배우자와 같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배우자와 멀어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배우자를 떠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는 보통 조론조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는 외도가 걸려도 미안하다, 후회한다, 다시 되돌아오겠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매몰차게 아내를 떠나려고 하거든요. 이때 상대 배우자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애들 다 컸고 20, 30년 살았으니까 이제 부부 둘이 손잡고 산에 가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 해야지 라고 했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퍽치기 당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신을 때리면 당연히 매달리게 되겠죠. 매달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새끼들은
바이 짜이찐 이제 끝났어. 난 옛날부터 너랑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계획적이고 나쁘네요. 네. 그래서 요즘 항원 이혼도 많잖아요. 그럼 결혼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딴 배우자를 찾아야지. 왜 상처? 아니 근데 이거 사회적으로 가정생활 이루고 있어야 되는.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경우도 많고 자녀분들 뭐 엄마들 아내분들 상담하면 이래요. 애들 요번에 저기 사춘기 지나면 좀 있으면 대학교 입학하고요. 대학교 입학하면 취직하고요. 시집은 그래도 같이 부모 있을 때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언제 이혼합니까? 언제 이거 합니까? 참 모르겠어. 그냥 죽을 때 또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 적반하장 시기에 남편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가 나 바람 피면 이혼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이혼하려고 바람 폈다. 그럼 이혼하세요. 그냥 찡님은 솔직히 말할게. 이혼해라. 뭐 때문에 사는데. 식당 같이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노력하라며 해볼 거 다 하고. 그 정도 많이 했다. 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빌미로 이혼을 하겠다. 정말 나쁜 거고요. 정말 선진국처럼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거의 다 재산을 두고 거지꼴로 나가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 요즘에 뭐 50대 정도 이상 되신 분들, 50대, 60대 남자분들은 지가 바람 피웠으면은 재산을 주고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30대, 40대 애들은 그거 10원 하나 더 받으려고 법정 싸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50대가 누가 재산을 줘요. 다들 막 끝에서 제일 지저분한 게 진짜 10원 한 푼 갖고도 싸우는 게 이혼소송이에요. 이혼소송 진짜 나중에는요. 경제적인 그런 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좌의 사실조회를 다 신청해서 서로의 그 돈을 다 알게 되는 재산 조회 신청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런다? 나 상담하면은 남편분들 해남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넣어놨대. 왜냐면은 새마을금고는 각각 조회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 독도에 있는지 알게 뭐예요. 팁이네요. 네? 팁이에요. 좋은 팁. 여러분들 재산 있으면은 그런 땡땡 금고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오늘은 지금 장기간 외도의 4가지 유형으로 했는데 어쨌든 올바른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고 결국에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 바람기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그때 남편 때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기가 80~90%이지만 제 결혼 생활 되돌아보면은 참 몰랐다. 배려하지 못했다. 다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나도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한 타인이었다는 걸 몰랐다. 배려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배려는 했는데 그게 본인 위주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장기간 외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냥 몸속에 있는 바람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외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 그냥 이혼하세요. 본인에게 정말 맞는 환상의 배우자를 찾으시던가 그러셨다면 누구에게도 지탄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상대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봐고 뽑으면 한 사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만 한 사이다. 그래도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진짜 영혼 파괴죠.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시는데 전체로 두지 마시고 카페 명을 두시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